올해로 5번째 맞는 2016 서울안보대화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33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세계적인 안보 대화체로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올해 전반기에만 3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후반기 사업은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육군 과학화훈련단이 산악지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응급처리 행동 절차를 익히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가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됩니다. 33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안보 협력의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서울안보대화가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관하고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역 안보 현안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이른바 비세그라드 국가와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하고 유엔과 EU,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인 OSCE를 비롯해 화학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대표적 국제기구인 OPCW 등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복합안보위기라는 주제에 걸맞게 폭넓은 논의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본회의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열리고 특별 세션으로 유엔의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폭력적 극단주의, 민군 겸용 기술 등의 주제가 논의됩니다. 또 본회의 2부에서는 해양안보 협력에 대해, 3부에서는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 협력을 주제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올해 참가하는 33개국 중 20개국에서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 23개국과 양자회의를 합니다.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안보 대화체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서울안보대화.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에서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차량에 장착할 경우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차량에 장착해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의 SSN-6 미사일을 무수단 미사일로 개량했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KN-11로 불리는 SLBM을 지상용으로 개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KN-11을 잠수함이든 지상에서든 발사 각도를 높여 목표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 발사한다면 현재의 사드 체계로 요격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KN-11을 잠수함에 장착한 뒤 한국을 공격하려 할 때 사드의 탐지각 밖으로 이동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사드 기지를 공격하려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면서 KN-11 때문에 생길 위협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북한은 KN-11을 시험 발사할 때 고각으로 발사해 500km를 비행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올해 전반기 6.25 전사자 유해 6구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8월 29일부터 후반기 유해발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유해발굴 작전으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6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한 전반기 유해발굴 작전에서 전사자 유해 320여 구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 6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이 2000년부터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9,100여 구로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유해는 115구입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3월 말에는 중국군 전사자 유해 36구를 중국으로 송환했고 4월 말에는 미국 전사자 유해 2구를 미국 측에 보내고 국군 유해 15구를 받는 상호 봉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유해발굴 감식단은 8월 29일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후반기 유해발굴 작전에는 전국 24개 지역 13개 부대, 장병 4만여 명이 투입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은 유해발굴은 국가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육군과학화훈련단이 26일 산악지형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했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내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들을 숙달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군과학화훈련단은 내년부터 훈련의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 훈련으로 확대되면서 약 5,400명의 장병들이 산악지형에서 기동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대는 환자 발생 시 현장 통제관들의 신속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부대는 전투훈련 시 발생 가능한 유형별 환자 응급처치 절차와 단계별 응급처치 행동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 특성상 의료진이 바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상태를 무선통신으로 군의관과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산악지형에서 헬기 유도를 통한 환자 후송 절차에 대해서도 교육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처치 행동 실습도 병행해 지혈과 부목법, 심폐소생술 등 산악지형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혔습니다. 훈련 통제관 입장에서 산악지형 특성상 전문적인 의료인이 바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심폐소생술, 구조호흡, 그다음에 지혈 부목법 같은 가장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관련해서 교육 중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현장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해 산악지형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이 전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찰 통제관으로서 응급처치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서 훈련부대가 전투훈련 입소 시 안전한 가운데 전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신속한 환자 후송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여단급 과학화 훈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절기일수록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장병들의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을 심예슬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선선해진 날씨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이 시기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숙면과 휴식 등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수분 공급과 함께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감기와 달리 독감의 경우
백신을 맞으면 70%에서 80%까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감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방치하면 천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가습기 등을 이용해 생활관 내부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의 신진대사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폭염에 지쳐있던 피부를 회복하려면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안할 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뒤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야외 훈련 시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병들은 표준 일과표에 따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숙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국력으로 이끄는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어느덧 훈련 9주차에 접어든 SSU 해난구조대 교육생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자격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그 시간. 교육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복하고 잠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훈련 9주차. 오늘은 스쿠버 장비를 통해 잠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자격 잠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한계 수심인 130피트, 약 40m의 깊은 바닷속입니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그동안 훈련받은 게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수 전 130피트의 깊은 바다가 주는 압력과 차가운 수온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교육생들의 몸 상태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검사 중 걱정 어린 표정을 짓는 의무장. 생각보다 높은 93번 교육생의 혈압 때문인데요. 기준은 통과했지만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몸 상태는 정상인데 아무래도 들어가 보지 않은 수심이고 물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하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장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며 담담하게 잠수를 준비합니다. 빨리 내려가니까 내려가기 전에 압력균형 먼저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알았지. 자격 잠수는 숙련된 교관 1명과 교육생 3명이 함께 조를 이뤄 진행합니다. 교관은 교육생들의 안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잠수 감독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표면 공급 잠수 장비를 착용합니다. 교육생들은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교관들이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다이버 하잠 준비 완료되면 보고. 다이버 하자. 올다이브 오케이. 수심 130피트에 도달한 교육생들은 수신호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몸을 서서히 적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교관이 외치는 소리가 전달되고 이젠 다시 떠오를 때입니다. 다이버 상승! 다이버 상승!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극복해낸 교육생들. 오늘 이들은 130피트 잠수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막상 내려가고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처음 이렇게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케이 사인 주고받는 게 이게 되게 뿌듯했습니다. 50번 교육생은 130피트 잠수에서 결국 호피를 흘렸는데요. 항상 니는 교관 바라보라 했지. 근데 왜 계속 숙이고 있어? 죄송합니다. 들어갈 때 귀가 먼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미리미리 해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네가 세게 분담해가지고. 작은 실수가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다. 그렇기에 칭찬보다 호된 가르침으로 교육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자격 잠수가 끝나고 심해 잠수의 맛을 처음으로 느낀 교육생들을 위한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에 따라 마스크에 따라 마시는 막걸리. 땀과 노력의 풍미가 더해진 막걸리는 경험해보지 않고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맛입니다. 자격 잠수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다 같이 오늘 계기로 즐기고 내일부터는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료하겠습니다. 한 명도 열애 없이 자격 잠수를 했다는 사실에 호랑이 같던 교관도 긴장했던 교육생들도 웃는 얼굴로 이 자리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목숨을 바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그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조선 청년 윤봉길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조금 다른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 일본의 상하이 침공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 일본 국가 연주가 끝나갈 무렵 단상 위 일본 수뇌부를 향해 날아든 폭탄. 25살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 결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적 순간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농가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윤봉길 의사. 어려서부터 학식이 뛰어났던 윤봉길 의사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품고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는 겨우 23. 4살 난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였습니다. 상하이 일일신문에 일본인은 일왕 생일을 축하하고 상해 침략 전투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홍코 기념 공원 기념식장에 도로 실학과 수통 일장기를 가지고 참석하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번이 기회라 생각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 거사할 결심을 상해드리고 거사 3일 전 윤봉길 의사는 이 의거가 개인의 행동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구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합니다. 당시 상황은 백범일지를 통해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는데요. 몇 시간 뒤 윤봉길 의사는 목에 걸고 있던 물통형 폭탄을 일본 수뇌부를 향해 던졌고 채 던지지 못한 도시락 폭탄을 손에 쥔 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침체됐던 국내외 독립운동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윤봉길에 대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 대부분은 윤봉길 의사 관련 내용을 우상화 학습 과정에서 주입된 내용 정도로만 인식할 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주민의 경우 윤봉길 의사를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겠다고도 생각됩니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 외에 그 어떤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연말 북한 당국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기록물 멸사가 남긴 교훈 3부작 시리즈를 특별 방송했습니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한국에서 하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윤봉길 의사가 남긴 영웅적인 정신보다 그 교훈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즉 개별적 테러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민 항일무장 투쟁으로만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전개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업적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쳤던 윤봉길 의사의 깊은 뜻까지 폄훼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북한에 윤봉길 의사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조선 청년 윤봉길. 그가 목숨 바쳐 지켜내려 했던 우리 민족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광복 71주년을 맞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숙면과 휴식이 좋은 컨디션 유지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것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작은 습관들인 것 같은데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며 오는 가을을 건강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